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저희 머신러닝의 기본적인 내용 중에서 나이브 베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기 나이브 베이스를 제가 그 넣어놨다가 제가 올리는 과정에서 잠깐 누락이 돼가지고 저희가 지난주에 설명을 못했었는데 나이브 베이스에 대해서 살펴보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데이트된 강의 자료는 다시 온라인 강의실에 업로드 완료하였고요. 다른 부분은 바뀐 부분이 없고 여기 나이브 베이스 부분만 이제 바뀌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나이브 베이지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브 베이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알고리즘이고요. 앞에서 우리가 이제 리그레션 방법 하나 배웠고, 그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한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 하나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디시전 트리를 기반으로 어떻게 리그레션을 하고 클래시피케이션 하는지도 한번 살펴봤었고요. 그 외에 또 다른 이제 분류기, 또 다른 이제 클래시파이어인 나이브 베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이브 베이스는 이제 굉장히 좀 다양하게 또 변형이 있어요. 가우시안 나이브 베이스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변형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변형들은 이제 이 딥러닝 강의에서는 이제 다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이브 베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다루고 나서 그 외에 이제 가우시안 나이브 베이스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까지 해서 좀 기본적인 머신러닝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다음 강의부터는 수학에 대한 좀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부터는 이제 딥러닝으로 아마 넘어갈 예정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브 베이스는 조건부 확률 기반의 이제 분류기인데요. 여기서 결국 쓰이는 거는 조건부 확률, 그다음에 독립, 그다음에 베이저율입니다. 여러분이 조건부 확률은 사실은 이미 다 배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죠? 학기 때 또는 이제 어쩌면 고등학교 때 이미 배우셨을 것 같고요. 이제 조건부 확률을 잠깐 같이 한번 살펴보면 결국 이런 형태인 거죠. B가 주어졌을 때 A가 발생할 확률을 구하는 것인 거죠. 그죠? 그랬을 때 A가 발생할 확률인데 B가 주어졌을 때라는 뜻입니다. 얘는 우리가 PB분의 PA 교집합 B로 부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여기서 뭐 분모에 있는 PB는 0이 아닐 때 이렇게 가능한 거겠죠. 만약에 우리가 뭐 주사를 던진다라고 했을 때 A라는 사건을 우리가 1이라는 것을 관측할 사건, 또 B라는 사건은 이제 홀수를 관측할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1 확률은 6분의 1, B1 확률은 6분의 3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A바 B를 한번 구해볼게요. A바 B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즉, 우리가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홀수를 관측했어요. 근데 1의 확률을 의미하는 겁니다. 홀수를 관측했는데 1의 확률. 자, 이거는 뭐 일단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135가 있겠죠, 홀수. 그중에서 1은 3분의 1이겠죠. 그래서 3분의 1이 나옵니다. 얘를 우리가 다르게 한번 계산해 보면 PA바 B는 우리가 이렇게 써진다고 했죠. PB는 6분의 3. 그죠? PA 교집합 B는 뭘까요? A 교집합 B. A는 1이 이제 나올 사건, 그다음 B는 135가 나올 사건, 그거의 교집합은 1이 나올 사건이겠죠. 그래서 분자는 6분의 1, 분모는 6분의 3, 그래서 3분의 1이 되겠죠. 자, P의 B 바 A는 어떻게 되냐면 P의 B 바 A. 얘는 A가 이제 A를 관측했을 때 이제 B가 이제 일어날 확률인 거죠. 그러면은 A라는 건 1이 관측됐어요. 그냥 주사에 던졌는데 1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홀수일 확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100%죠. 그죠? 얘는 또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면 A분의 A 교집합인데 A 교집합 B가 뭐다? 6분의 1이었다. A가 뭐다? 6분의 1이었다. 그래서 1이다. 즉, 조건부 확률은 자 한번 보시면은 P의 B바 A랑 뭐 PB랑 다르죠. 그죠? 다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또 다른 예시는 이제 그게 되겠죠. 우리가 만약에 뭐 담배를 핀다. 담배를 이제 오랫동안 폈을 때 담배를 오랫동안 폈을 때 이제 뭐 건강이 안 좋을 확률과 그다음에 담배를 뭐 그냥 담배랑 무관하게 그냥 담배는 모르겠고 일단 건강이 안 좋을 확률을 우리가 구해보면 다르겠죠. 즉 우리가 전체 모집단에서 이제 담배를 피는 사람만 이제 데려와서 그 담배를 피는 사람들일 때 건강이 이제 안 좋을 확률과 그다음에 이 전체 포퓰레이션에서 우리가 이제
랜덤하게 데려와서 건강에 안 좋을 확률을 측정하는 것은 이제 다룰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이브 베이지가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조건부 확률, 독립, 베이지를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건부 확률을 하나 본 것이고, 그다음에 독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뭐 빠르게 나갈 텐데 이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미 고등학교 때 또는 대학교 1, 2학년 때 이미 배웠을 내용들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이라는 것은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세 가지 중에서 하나가 만족하면 우리는 이제 독립이라고 부릅니다. 즉 쉽게 생각해서 A랑 B가 독립이라는 말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인 거죠. 그죠? 자, 한번 보시면은 자, P의 A바 B는 PA죠. 여기서.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자, 앞에서는 PA바 B랑 PA가 달랐죠. 이건 독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PA바 B랑 PA가 같다? 그 말은 B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A일 확률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B는 A에게 뭐 아무런 영향을 지금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즉, B랑 A는 독립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세 개가 다 같은 표현이에요. 세 개가 다 같은 표현이고, 자, 뭐 얘를 우리가 다시 쓰면은 PB분의 PA 교집합 B가 되니까, 그럼 얘가 이제 우변에 있는 PA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를 이제 오른쪽 넘기면은 이 아래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세 개가 결국엔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독립입니다. 자, 이제 뭐 그런 뭐 가끔씩 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또 이런 상관관계를 자, 결국 A랑 B에 뭔가 좀 이런 관계성을 모델링하고 있구나 라는 이제 생각이 들 겁니다. 독립이고 아니고는 뭐 이런 이제 관계성을 모델링하는 이제 또 다른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이런 관계성. 결국에는 이제 그죠 코릴레이션이 있죠. 코릴레이션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 코릴레이션은 우리가 이제 뭐 그 두 개 간의 이제 상관관계를 이제 모델링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 코릴레이션하고 이 독립하고는 약간 다르긴 합니다. 약간 다르긴 해요. 이제 왜냐면은 이 코릴레이션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두 변수 간의 그 선형적인 상관관계만을 결국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쉽게 생각해서 자, 독립이면은 코릴레이션이 0이에요. 근데 콜레이션이 0이라고 해서 독립이냐? 이건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반례, 우리가 뭐 카운트 이그젠플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콜레이션은 0인데 이제 콜레이션 0인데 독립이 아닌 그런 예제들이 이제 몇 개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굉장히 뭐 재밌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뭐 이 예제를 우리가 한번 앞에서 몇 가지 한번 살펴봤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컨디셔널 인디펜던트입니다. 조건부 독립이에요. 조건부 독립.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다시 배울 거예요. 다시 배울 텐데 굉장히 이제 중요하니까 이것도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독립뿐만 아니라 이런 조건부 독립도 있다.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 같긴 해요. 이런 조건부 독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건부 독립을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서는 A랑 B가 독립인데 언제 독립이다? C가 주어졌을 때 독립이다. 라는 뜻이죠. C가 주어졌을 때만 독립이다. 자,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거를 한번 생각해볼까요? 자, 여름, 그 다음에 뭐 여름이고 그 다음에 뭐 기온,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판매량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 한여름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얘가 이제 우리가 C, 얘가 이제 A, 얘가 이건 B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자 P의 B바 A는 이 예시에서는 다르겠죠. 왜? 자, 아이스크림 판매량이랑 뭐 아이스크림이 100개 팔릴 확률이랑 일반적인 상황에서 아이스크림이 100개 팔릴 확률이랑 그다음에 기온이 높을 때 자, 조건이 주어졌죠. 그 기온이 높을 때 아이스크림이 이제 100개 팔릴 확률은 다를 겁니다. 즉 A랑 B는 독립이 아니에요. A랑 B는 독립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C가 주어졌다. 즉 C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겠습니다. C가 이렇게 주어졌다.
두 개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한여름일 때 아이스크림 판매량이랑 자, 한여름일 때 자, 기온이 높을 때 아이스크림 판매량은 여기에 그냥 여름도 아니고 한여름이니까 기온이 이미 높다는 정보가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개는 우리가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럼 이때는 우리가 이제 B는 A랑 독립이에요. 다만 떻게 독립이다? C가 주어졌을 때만 독립이다. 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C가 주어졌을 때 B랑 A가 독립이다. 이거를 우리가 조건부 독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베이직 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직 룰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이제 파티션이라는 거를 여러분도 아마 이거 배우셨을 것 같은데, 그죠? 파티션이라는 걸 배우셨을 것 같은데, 자, 잠깐 이제 요약을 하면은, 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여기가 전체 S고, 그다음에 여기 A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PA라는 것은 결국에 자, 요렇게 우리가 구간 나누겠습니다. 여기가 B1, 요렇게 B2, 요렇게 B3. 그러면은 자, A일 확률은 P의 A 교집합 B1 더하기 그죠? 이 부분이 되는 거죠. P의 A 교집합 B2 가운데 부분이 되는 거죠. 더하기 P의 A 교집합 B3가 되는 거죠. 맞아, 오른쪽 부분. 이렇게 나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여기서 B1, B2, B3를 우리가 파티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어떤가요? B1, B2, B3를 우리가 유니언을 하면은 이제 결국에 그 전체가 되고 그다음에 두 개 이 서로 간에 교집합이 없죠. 그거를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B1, B2, B3를 이제 우리가 모아놓은 그 셋을 우리가 파티션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런 파티션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제 요런 이제 성질이 만족한다는 거를 아까 여기서 봤죠. 그리고 얘가 PA 교집합 BI인 거죠. 즉 PA를 우리가 구할 때 얘를 우리가 잘게 쪼개가지고 각 파티션에 속하는 A들만 이제 가지고도 서메이션을 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가장 쉬운 파티션의 예시는 뭐가 있다? B랑 B 여집합이 있겠죠. 여기가 B, 예를 들어서 나머지가 B 여집합 이렇게 해버리면은 파티션이 되겠죠. 자, 그 말은 PA는 PA 교집합 B 더하기 PA 교집합 B 여집합으로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죠? 왜? 여기서 B랑 B 여집합의 이제 모음, 컬렉션은 결국 파티션이 되니까. 자, 이 성질을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베이지 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베이지 룰은 우리가 리버싱 하고 싶을 때,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를 반대로 뒤집고 싶을 때, 즉 여기서 P, B바 A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만약에 P, A바 B만 알고 있다. A바 B만 알고 있는데 문제에서 P, B바 A를 구하라고 하네. 그러면은 우리가 베이지 룰을 써서 뒤바꿀 수가 있겠죠. 자, 얘는 이제 조건부 확률이니까 정의대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아직 우리는 P, A바 B를 쓸 뭐 재료가 없어요. 여기서는 A바 B라는 게 없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자, 여기 PA. 요 PA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얘를 쏙 하고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베이지 룰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가장 이제 간단한 형태의 베이지 룰은 이 PA를 파티션 B랑 B 여집합, 그죠? B랑 B 여집합을 이제 모아놓은 이 파티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해서 쓰면은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B바가 B 여집합이랑 같은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얘를 다시 우리가 조건부로 쓰게 되면 이렇게 A바 B를 이제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P, B바 A를 몰라도 P, A바 B를 통해서 P, B바 A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베이지 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살펴본 거는 이제 조건부 확률, 그 다음에 독립, 그 다음에 조건부 독립.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그래피컬 모델이라는 거를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배우게 될 텐데요. 아마 이 수업에서도 이제 잠깐
다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확하게는 probabilistic graphical model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VA 같은 것도 이런 그래피컬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X가 있고 여기 이제 Z가 있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뭐 표현하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다룰 수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X는 우리가 뭐 색칠되어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인퍼런스 네트워크 있고 이제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제 그런 베리어블들 간의 이제 관계성을 모델링하고 싶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피컬 모델을 우리가 뭐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또 다른 더 쉬운 예시로는 뭐 y가 뭐 그 u랑 이제 뭐 i는 감마 분포에서 샘플링하고 그다음에 그 u랑 i를 이제 우리가 활용해 가지고 투하송에서 이제 값을 뽑고 나중에 뭐 추천 시스템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얘는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u 뭐 i 해가지고 여기 이제 뭐 r 하고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유저 여기에 이제 뭐 아이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노테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배울 텐데요. 그런 이제 그래피컬 모델 이런 거를 다룰 때 결국에는 이런 랜덤 베리어블들 간의 관계성을 우리가 모델링 해야 되는 거죠. 그 까닭에 그때 우리가 조건부 독립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배우긴 할 텐데 이런 정의 같은 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었어야만 하는 거다라고도 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면은 괜찮아요. 지금 다시 보시면 되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베이지룰까지 보고 나이브 베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이브 베이지는 이제 나이브라는 뜻이 보통 순진에 빠진 순진한이라는 뜻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데요.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요거인 거죠. 데이터 인풋 X가 주어졌을 때 해당 데이터에 대한 클래스를 결국 우리가 예측하는 것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죠? 이거를 하고 싶은 거고, 즉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 인풋을 이렇게 X라고 이제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총 N개의 피처가 결국 우리에게 있는 거죠. N개의 피처가 있고, 결국엔 이 N개의 피처를 통해서 이 X가 결국에는 클래스가 Y1일지, Y2일지, YK일지 우리가 맞추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라지 K는 결국 클래스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제 우리의 이제 후보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강아지랑 고양이를 이제 만약 분류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클래스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요거예요. X가 주어졌을 때 얘가 이제 뭐 고양이일 확률 또는 강아지일 확률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X가 주어졌을 때 해당 데이터의 클래스가 YK일 확률, K번째 클래스일 확률값. 이거를 K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다 우리가 구하면 어떤 클래스일 확률이 가장 높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거를 우리가 찍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요걸 구하고 싶은 겁니다. 요거. P의 Y가 X. 그죠? 자, 얘를 우리가 베이즐로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PX분의 PX바 YK. P의 YK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이 YK를 우리가 P의 YK를 크라이어라고 우리가 부르고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이제 라이크를 그다음에 얘를 이제 뭐 에비던스라고도 우리가 부릅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우리 여기서는 일단 분류 자체만 일단 목표인 거고 분류 자체만 목표인 거고 그 까닭에 여기 나와 있는 px는 일단은 무시하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 px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일단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p의 y1 바 x가 높은지 p의 y2 바 x가 높은지 p의 y3 바 x가 높은지 결국 이 상대적으로 뭐가 높은지만 일단 지금은 알고 싶은 거예요. 분류를 위해서는. 자, 그러면 PY1 바 X에서도 이제 PX분의 이제 뭐 그렇게 표현이 되고 얘도 PX분의 뭐로 표현되고 얘도 PX분의 뭐로 표현됩니다. PX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그냥 날려도 된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값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상대적인 순위예요. 그러면 이렇게 써지게 되는 거죠. 그죠? 결국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다음 두 개라는 거죠. 자, 그죠? 다음 두 개입니다. 다음 두 개. 결국 얘를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얘가 결국에는 이제 다시 한번 써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x가 값이 하나가 아니었죠. 일부러 약간 좀 벡터를 뜻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한 건데요.
x가 결국 n개로 이루어진 피처였습니다. 그죠? n개로 이루어진 피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학점을 예측한다. 즉 클래스는 여기 있는 y는 이제 a뿔 a, b뿔 d, c뿔 c, 뭐 d뿔 d, f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여기 피처는 뭐 중간고사 점수, 뭐 기말고사 점수, 뭐 출석 뭐 그런 것들이 되겠죠. 이제 우리가 여기서 결국 이제 구해야 되는 거는 요거인데 x를 그냥 우리가 한번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요거입니다. 자, 여기서 구하기 어려운 게 어떤 걸까요? 구하기 어려운 거. 이 두 개 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거. 뭔가 좀 복잡해 보이는 게 왼쪽이죠, 확실히. 그죠? 왼쪽이죠. 일단 왼쪽만 한번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왼쪽만 다시 한번 써보면은 이렇게 써지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만약에 x1으로 우리가 이제 x1 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뀌고 또 x2 바 하면은 이렇게 바뀌고 또 x3 바 하면은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 뭔가 규칙이 뭐죠? 하나하고 나머지. 그죠? 하나하고 나머지 전부 다 조건부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 하나하고 또 나머지 전부 다. 또 여기 있는 거 하나하고 나머지 전부 다. 이렇게 조건부로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규칙이 보이죠? 그러면 이 n개도 여러분이 쓸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요게 이제 우리가 한번 구하기가 그렇게 막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되는 건 결국에는 이 두 개 중에서 이 두 개를 구해야 되는 건데, 일단 지금 왼쪽을 보고 있는 거죠. 왼쪽을 구해야 되는데, 왼쪽을 구하려면 이걸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뭐 이 여러 개의 조합을 우리가 다 고려해가지고 이 n이 크면 클수록 이제 조건부 확률을 우리가 다 구해야 되는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좀 간단하게 만들 수 없을까? 나이브한 어썸션, 즉, 이 약간 뭐 순진한 또는 이제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어썸션을 하나 여기서 하겠습니다. 컨디셔널 인디펜던스, 우리 배웠죠. 조건부동. 자, YK가 주어졌을 때 나머지는 X끼리는 서로 독립이란. YK가 주어졌을 때 서로 독립이란. 즉, YK가 주어지면 이거 간의 이제 관계성은 우리가 독립이라고 가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다 띄울 수 있는 거 다 띄고 요거 요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YK가 주어졌을 때 정말로 이런 피자들끼리 독립이냐? 모르죠. 근데 그렇다라고 가정하고 풀자는 거예요. 나이브한 어썸션인 거죠. 그래서 나이브 베이징. 그죠? 아시겠죠? 자, 이거 앞에서 봤죠? 자, 조건부 독립의 표현. 자, 우리가 이제 요렇게 쪼개진다. 자, 독립이라는 거는 A 교집합 B가 이제 A바 PA, PB 이렇게 쪼개지는 것도 우리가 이제 A랑 B가 독립이라고 했고, 조건부 독립은 여기 첫 번째 적혀 있는 거는 여기 C가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랑 또 다른 표현, 이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로 이런 의미도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A랑 B는 조건부 독립이다. C가 주어졌을 때. 그 말은 C가 주어지면 여기 B라는 이제 조건이 없어져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똑같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끝났어요. 왜? PYK는 사실 구할 게 없어요. 자, PYK는 우리의 PY1, PY2, PYK를 트레이닝세에서 우리가 그냥 개수를 세가지고 카운트하면 되니까. 카운트할 수 없는 상황이면 그냥 클래스 분의 1로 그냥 우리가 접근할 수도 있고. 즉, 정리하면은 우리는 이제 요 나이브 베이지에서 우리는 이제 분류를 위해서 요거를 구하고 싶었던 거고 일단 PX를 우리가 뗀 거예요. 여기서 PX가 있었는데 PX는 뗀 거. 왜? PX는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다 공통으로 있으니까 떼고 생각해도 어차피 우선순위에는 클래스 간의 우선순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얘가 이제 X1부터 이렇게 쭉 팩토라이즈가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 끝입니다. 계산하면 끝이에요. 자, 여기서 한번 보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 PYK를 구하는 거는 자, 우리가 만약에 알고 싶은 게 요거라고 할게요.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레인이 쿨, 하이, true일 때. 여기 레인이 쿨, 하이, true일 때는 여기 트레인셋에 없습니다. 그때 이제 만약에 뭐 골프를 칠 거냐 안 칠 거냐 뭐 예측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YK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구하고 싶은 거는 요거를 구하고 싶은 거. 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 요거랑 요거. 그럼 요거는 예스일 확률은 전체 14개 중에서 일단 14분의 9, 9개가 있으니까 14분의 9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그럼 얘는 우리가 쪼갠다고 했죠. 나이브 어썸션으로. 즉 조건부 독립. X들끼리는 조건부 독립이다. Y가 주어졌을 때. 라는 어썸션을 했을 때는 레이니 바 예스, 쿨 바 예스, 하이 바 예스, 트루 바 예스의 곱으로 얘를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가정을 때리면 자, 예스일 때, 예스일 때 레이니인 걸 한번 세보시면은 예스인 건 9개일 거고요. 그 중에서 레이니인 건 2개일 거예요. 그래서 9분의 2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P S 바 X 구했고 P 노 바 X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뭐가 더 크다? 여기서는 P의 노바 X가 P의 노바 X가 더 크죠. 즉 X가 주어졌을 때 그 X는 노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왜 뭐 B가 오니까 아마 그러겠죠. 네.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뭐 합이 1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합이 1이 되지 않는 이유. 예스일 확률과 노일 확률 2개밖에 없는데 예스냐 노냐 2개밖에 없는데 왜 합이 1이 아니지? 우리가 날렸죠. 뭘 날렸나요? PX를 날리면서 결국에는 이제 등호가 아니라 비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확률 값을 우리가 추정할 수 없어요. 이 확률에 비례하는 값만 추정할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네, 나이브 베이스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